아니,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효력이 없다. 정지시켜야 된다.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와, 빨리 나왔어요. 뭐 당연한 결과였어요. 그리고 법조인들도 무슨 뭐 이념 성향을 떠나서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한 거는 그건 거죠. 네.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가처분을 인용하고 본안에서 기각됐을 때와 그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에서 인용됐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혼란이 더 크냐, 혼란이 더 적냐라는 걸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은 가처분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두 사람이 임명이 된 다음에 9명 구인 체제에서 네. 막 헌재가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무효가 되면은 그동안 내려왔던 것들의 정당성들이 특히 그렇죠.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의견이 갈렸을 때 특히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냥 헌재에 여기 이번에 전원이 치잖아요.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든 맞아. 뭐 그런 네. 없잖아요. 그러니까 헌재 가지고 장난질 좀 치지 마라. 야, 영화 타짜에 그거 나오잖아요. 아귀가 아귀가, 고강렬이랑 네. 딱 할 때 야,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하면서 딱 찍으면 이게 그러니까 오자마자 복귀하자마자 위원이 그러니까 위원이라고 첫판부터 네. 마은혁 임명 안 한 거 위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조금 반성을 안 하고 반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자마자 지금 자신의 본인이 소극적 권한 행사를 위해서 마은혁을 임명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적극적 권한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? 표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네. 또 괘씸하네. 이완규가 임명이 되면은요 헌법재판관들도 알 거예요. 헌법재판소 난장판 된다는 거. 그러니까 뭐 보수고 진보고 할 것 없이 당연히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. 예. 아니 그리고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그 한덕수 대행 측에서 헌재에다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이게 마치 이제 지명이 아니고 발표였다?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? 뭐 예전에 유명했던 뭐 술은 먹었으나 뭐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네. 논리의 궤변을 만들어낸 거죠. 그래서 사실상 가처분의 심판 대상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명은 했는데 그냥 발표였어. 그냥 뭐 해프닝이야 뭐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럼 이완규 그 후보자는 왜 나와가지고 국회 와서 혼난 겁니까? 그러니까. 이게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논리를 극복했냐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한 다음에 바로 임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. 다른 절차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이거는 네. 지명 그 자체가 임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, 예정되어 있다라는 논리를 쓰면서 그 각하 주장을 일소를 해 버렸고요. 전 이번 결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헌법 수호를 위한 3전 3승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첫 번째 승리가 권한쟁의 8대 0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최상목 대행이 네. 깨갱했던 권한쟁의 8대 0이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 8대 0이죠. 사실 이것도 5개 사유에 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40대 0입니다. 그러네. 그리고 이번에 왔던 가처분까지 9대 0으로 되면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? 콜드 게임 승이네. 콜드 게임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상당히 이번에 그 과감한 결정들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국면을 지나가고 나면요 아마 대법원보다 이제 헌재 위상이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. 우리가 대법관 이름 아시나요? 대법관 이름은 5명만 대보세요. 못 됩니다. 굉장히 어렵습니다. 헌법재판관 다 됩니다. 정정미, 이미선, 문영배, 조한차 그리고 백미, 정영식 뭐 다 되죠. 우리는 다 외웁니다. 마은혁. 마은혁. 손가락에 안 써도 외웁니다. 이름. 마용주 말고 모르겠는데? 마용주 대법관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그 김복현 빠뜨리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외우죠. 식으로 네. 지금 헌법재판관 9명을 우리가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전 이제는 헌재의 위상이 혹시 대법원보다 이제 더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. 아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. 그 지명 발표 얘기는 진짜 말장난인 게 한덕수 스스로가 이걸 발표하면서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했습니다로 말까지 했어요. 아니 그러니까요. 예,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죠. 네. 술은 음주를 했을 때 음주운전은 아니다. 뭐 거의 그 수준인 그러니까, 거죠. 네. 그러니까 총리씨도 좀 개면적었던지 이거를 우리가 이걸 관여한 게 아니라 변호인이 로펌이 알아서 한 거다. 로펌이 알아서 한 거고 이런 뭐 이거 각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. 추하다. 이거는 네. 연예인들 네. 중에서도 일부 화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왜요? 누구죠? 오지명 선생님 그리고 다나카상 아. 지명그 항상 지명하고 다니거든요. 근데 지명을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 다나카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날 일입니다. 계약이 파기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지명에 대한 논란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었다. 그렇게 봅니다. 저는 오늘 그 이 두 분도 사실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정치 평론이라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
의견이 조금 갈리거나 맞아. 이거는 좀 이런 해안이 어떨까요라는 요런 걸로 이제 하셔야 돼. 너무 어이없는 거 가지고 이 그러니까. 질낮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난 그것도 고생일 것 같아. 아니 근데 힘들긴 한데 그래도 보람 있어요. 보람 있어요? 네, 나라를 바로 세운다라는 보람과 애국심으로 갑니다. 얼마나 질 낮은지를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 인식이 66%로 바람직하다는 긍정 인식 24%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. 김정일 평론가님. 또 난.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한덕수 처음에 이제 이게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보수 일각에서 뽐뿌질한 거잖아요. 뽐뿌질, 그죠. 뽐뿌질을 네.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ARS 조사랑 또 전화면접 조사랑 다른데 지금 한덕수가 최근에 1위를 한 게 뭐 조원 CNI에서 조사한 거랑 그렇습니다. 여론조사 공정이랑 조사한 거랑 이런 게 있거든요. 다 특징이 전부 다 ARS 조사예요. 이런 것들은 응답률이 한 5%보다 좀 안 됩니다. 네. 3에서 5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매우 높아요. 20%가 넘어요. 이거. 실제로 전화 면접을 하는 거고 전화 이거는. 면접 이거는 네. 이제 자동 응답인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ARS 조사부터 먼저 이렇게 띄우기 시작해요.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지령처럼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노출 빈도를 그쪽에 단톡방이나 이런 데 높여가지고 이런 거 쫙 뿌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거나 뭐 그렇게 좀 쇠뇌가 되거나 그렇겠죠. 그래가지고 응답을 네. 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전화 면접까지 실체가 잡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한덕수가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나마 좀 정상적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데 이왕규를 지명한다든지 뭐 이런 게 중도에서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. 그러니까 매우 황당하죠. 매우 네. 황당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바람이 불지 못하고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거에 나온 게 정권 교체 여론이 65가 나오고요. 정권 재창출이 23이 나왔어요. 아 그렇구나. 이게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. 거의 흡사하네 숫자가. 부정 인식 지금 60, 그렇네요. 네. 66 나왔잖아요. 네. 그럼 바람직하다 24니까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전국 지표조사가 지난주보다 10% 포인트가 뛰었습니다. 지난주에 55였어요. 많이 전국 뛰었네요. 지표 한 주 만에 65가 됐어요. 이게 그러니까 그 격차가 한 20% 포인트다가 지금 30% 포인트로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인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거는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네. 그 생각이 들어요. 아니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의 대선 노름은 정말로 봐주기가 좀 어려운 게 어제는 봤더니 울산에 그 조선업장에 가지 않았습니까? 그제는 봤더니 광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갑니다. 이런 행보들 문제 아닙니까? 그게 문제인데 윤석열한테 배운 거죠. 그러니까 윤석열 현직에 있을 때 전국을 돌면서 돈 뿌리기 그 비슷하게 선거운동 했잖아요. 그걸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내란 총리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다니면서 네. 이 대선 노름을 즐기고 있습니까? 아니 그렇게 한가합니까? 지금 뭐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대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박살이 날 지경인데 그렇습니다. 아니 일말의 책임감이나 미안함이 없나요? 그리고 탄핵당했다가 지금 돌아왔잖아요. 그런데 자숙은커녕 아 정말 이거 해도해도 너무 뻔뻔하다. 근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가 나오길 바랍니다. 지금 호루라기 불고 심판 유니폼 입고 있다가 심판 유니폼 딱 찢어버리고 빨간색이지 이러면서 이제 뛰겠다는 얘기예요. 속옷은 빨간색이었어. 호루라기는 뒤로 이제 돌리고 네. 이제 축구공 몰고 뛰겠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냥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대선 치러가지고 전 이번에 아예 그냥 보수의 종말, 보수의 청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. 뭐 말린다고 안 나올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네. 지금 이 소위 친윤 그룹들이 분화가 돼가지고 일부는 김문수, 일부는 홍준표, 그 나머지는 지금 눈치 보고 있다가 한덕수와의 본선이 이뤄지면 그때 움직이겠다는 전략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안 나올 거면 이렇게 안 해요. 나올 걸로 봐요. 네, 나오세요.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한판밖에. 보니까 나올 것 같아요. 아니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이제 후보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여기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들 거강꾼들의 역할을 보면은 김문수에 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김문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이겨야만 한덕수가 되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될 건데 지금 김문수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 김문수의 지지도 이제 이 1월 초에서 중순까지 극우들이 이제 좀 강경 보수들이 많이 여론조사를 응답을 하고 그게 일종의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붐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김문수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. 아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다. 이미 빠지기 시작해가지고
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3월 말쯤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죠. 예, 네. 이미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사실 정상이라고 하기도 웃긴데 하여간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네.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미묘한 거예요. 박수영 의원하고 지금 성일종 의원이 두 사람이 거의 총대 맸거든요. 맞아요.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. 근데 박수영 의원이 그쪽에 갔고 김문수는 한덕수랑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3명은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.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보수층 중도 보수층의 절반 이상이 지금 지지 후보가 없어요. 맞아요. 네.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거는 이 상황이 첫 번째 혼란스러운 거 그리고 유승민이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그나마 중도 보수에서 소구력에 있던 사람들이 출마를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겨야 될 것 같아. 그러면은 사실은 김문수가 이거는 저는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머리를 잘 쓴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요.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올 것 같아 지금.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 나오고 우리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가면은 필패야. 그런데 이거를 단일화라도 할 여지가 있으면은 내가 돼야 돼.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라도 할 여지가 있으면은 그나마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마음을 네. 못 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 김문수가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사실은.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은 좀 정도가 아닌 야합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국힘 지지자들한테는 먹힐 수도 있다. 그리고 이 판국에서 전 최상목 대행의 워딩이 참 재미있는데 최상목 대행의 의사결정이 재밌습니다. 전에 보면은 헌법재판관 3명을 다 한덕수가 통으로 임명 안 하니까 자기가 대행이 된 다음에 2명 임명하죠. 이번에 어떤 얘기했냐?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.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. 최상목이. 근데 뭐 최상목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그 관료로 쭉 살아온 사람이고 굉장히 그 기회를 잘 봐서 처신을 해온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지금도 뭐 새 정부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뭐 어느 정도 이게 판 굴러가는 거에 대한 이해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한덕수 대행은 좀 다르죠. 왜냐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가고 있고 본인이 빼달라고도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은근히 좀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행이 저는 대선을 안 나가고 싶더라도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. 왜냐면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타 있어요. 여기서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다가 죽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소위 친윤 그룹들, 뭐 성일종 의원이나 뭐 박수영 의원, 뭐 염태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미 커밍아웃을 좀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결국에는 뭐 김문수, 한덕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와의 빅샷 단일화. 요걸 통해 가지고 한번 요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 의지가 있고 이분들은 한덕수가 당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.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추진해서 한 명을 만들고 대선에서 지더라도 본인들이 이걸 다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당권은 자기들한테 1+1으로 온다라는 계산을 이미 했거든요. 결국에.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대선 승리는 콩밭에 가 있고 자기들 관심사는 크게 아니기 네. 때문에 당권을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하나의 도구다. 써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전 한덕수 대행이 본인도 지금 내란과 여러 가지 연관됐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도 안 나오기가 매우 어려워졌다. 그래서 전 나온다고 봅니다. 그리고 최상목의 목에 삑땅성 발언이 하나 더 있는 게 어떤 얘기를 했냐. 그 마은혁을 그럼 너 왜 임명 안 했냐 이렇게 국회에 추궁을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. 일부 국무위원들이 협의를 안 하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. 결국은 국무위원들이 자기를 협박했다.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?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할 것이라고 해서 만약에 헌법을 어긴다라는 건가요? 그러니까. 예,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자기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고 뭐 이제 뭐 휴대전화도 안 바꿨다고 했다가 5분 만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. 위증 논란도 네. 있고 일단 최상목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최상목이 다만 아까 전에 앞에 얘기했던 최종 결정은 다음 정부에서 내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이 지금 굉장히 저도 그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험하다. 이 한미 이 통상 협상이 맞아요. 굉장히 네. 위험하다.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이 먼저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얘기는 먼저 들어오면 가장 호구란 얘기예요. 그러니까 거꾸로 들어야 돼. 거꾸로 들어야 네. 돼요. 그리고 첫 번째 협상하는 사람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겠죠. 미국 입장에서. 당연하죠. 많이 양보해 주면 다음에서는 야 한국도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고 이렇게 될 테니까 최대한 뜯어내려고 할 테고 게다가 트럼프까지 지금 직접 들어온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 경향신문에서 엊그저께 기사도 썼잖아요. 맞아요. 네. 한덕수한테 대선 출마하느냐 얘기하고 그다음에 끊은 다음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키스 마이 에스
내 엉덩이에 뽀뽀하려고 하고 있다. 한독성 통화하자마자 그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? 네. 지금 완전히 호구되게 됐거든요.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 우려가 계속 나오니 최상목이 사실은 이거는 한 발 물러난 거다.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주눅 들었어요. 제가 보기엔 지금 위태롭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. 어제도 그 국회 나와가지고 그 탄핵 청문회 최상목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막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고 막 이러니까 맞아. 막 눈동자 흔들리고 말 더듬고 하여튼 막 굉장히 지금 최상목 네. 부총리는 어려운 지금 상황을 아니,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